반갑습니다.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태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부담공제로 적발되는 항목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 완벽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나이 요건에 해당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행제가 공제받지 않아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실무에서는 거의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되면은 기본공제가 되고 초과하면은 우리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소득금액 개념이라는 것은 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또 필요경비를 뺀 개념입니다. 그렇지,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 그러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봉 500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기부금공제, 보험료 공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세법을 공부해 보면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 하더라도 소득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우리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여러 조항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상장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평가 차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한 채, 공시가액 9억이 안 되는 주택 한 채 임대만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보훈연금도 비과세고,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불입해서 그 기여액에 대해서 지금 받는 금액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농농사, 반농사 소득도 비과세죠. 그래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 하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비과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작년부터 주택연금을 월 60만 원 가량 매달 받고 있는데 공제 가능한지요? 자기 집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소득 자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우리가 가세소득이지만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어떤 지하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비과세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지하경제에 속하는 것이 사채이자라든지, 그리고 융업소 조업원들의 어떤 소득, 그리고 과외소득, 노점상. 부양가족이 사실상 노점상을 하는데, 노점상도 우리가 장소가 좋은 데는 한 달에 수천만 원 벌립니다. 이런 경우 수천만 원 벌지만은 세무서에서 우리가 소득의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세청 전산에서는 소득금액이 포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소득금액 100만 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 31일까지 우리가 누진세에 의해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퇴직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합산까지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만일에
배우자가 올해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해서 배우자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우리가 종합과세가 됩니다. 즉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2천만 원이 미만되면은 분리과세다. 즉 분리과세 된다는 것은 그 금액 자체는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모님이 19억을 은행에 예금하고 1,900만 원을 이자 소득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아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은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자 그리고 공시지가 9억 초과 1주택이지만은 우리가 연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2주택 이상이지만은 임대 수익이 2천만 원 이하는 2018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면서 연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이 있으나 사업자 등록도 없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지하경제에 속하는 거죠. 실제 소득은 많지만은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공제를 신청해도 국세청 우리가 TIS 전산망에서는 전혀 부당공제로 걸러질 수가 없는 거죠. 부양가족이 이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소득금액 1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래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은 올해 소득을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사실상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5월 달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아직 우리가 신고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달에 지금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고를 하는데 여기 19번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우리가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대부분이 이 100만 원은 초과합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우리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소득금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예로 우리가 10월 달에 배우자가 학식지교사를 새로 했을 때 올해 수입이 500만 원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냐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즉 500만 원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단순 경비율이 75%입니다. 학식지교사는 해주시면은 필요경비가 375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 소득금액이 1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가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우리 납세자 홈페이지에 사업소득금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화장품 우리가 판매원으로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하고 배우자가 연소득이 2,400만 원이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냐?
연소득이 2,4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초과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 카드 공제도 안 되죠.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이제 총수익 금액을 저희 납세연명에서 2016년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단순경비율은 뭐 매년 조금 바뀌지만은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58만 원 정도만 총수입이 있어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고, 공인중개사는 한 288만 원, 그리고 학원 강사는 한 260만 원, 그리고 학습지도사는 400만 원, 보험모집은 뭐 446만 원,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만 초과해도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원래 소득금액 100만 원은 이제 올해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뭐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사업을 했다,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은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을 하다가 11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했는데 공제가 나왔냐, 즉 중간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했을 때는 11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상가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경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에서 보다시피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서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일용직 소득이 있을 때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즉 세법상 이제 일용직 소득이라는 것은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사람, 건설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을 일용직 소득으로 보고, 이분들은 세금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원청지수합니다. 그래서 하루 1급이 한 13만 7천 원 밑이라면은 우리가 원천징수가 전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 일용직 근로자가 8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뭐 알바 소득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일용직 소득으로 원청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무슨 소득인가요? 이렇게 묻으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 뭐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3.3% 지방소득 포함해서 3.3%를 우리가 세금을 떼면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4.4%로 떼면은 기타소득이고, 그리고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은 일용직소득, 그리고 연말정산 간이 세법에서 원천징수하면은 근로소득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수를 주는 회사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내가 2018년 1월에 약국에 근무해서 급여가 13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2월부터는 용역 회사를 통해서 전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공제가 가능하냐? 이 용역 회사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용직 소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용역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용직 소득으로 원청징수하고 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우리가 근로소득자로서 한 달 봉급 130만 원을 받더라도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휴학 중인 만 20세 이상 아들이 1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아들 카드 공제하고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냐? 사실 어떤 카드 공제 같은 경우는 어떤 20세 초과 아들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면은 카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에 아들이 소득이 많다 그래도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이 표현을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이 알바 소득이다, 즉 일용직 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돈을 지급한 회사에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일단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일용직 소득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는가. 일용직 소득이라면은 그 금액이 아예 불문하고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사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을 때 100만 원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저 연금소득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사적 연금 같은 경우는 수입이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가 안 되고, 만일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2001년 12월 이전에 이제 불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연금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이전에 퇴직했다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퇴직했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하고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 개인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하면 이게 확인해 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녀가 연말자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yes, no로 이렇게 확인해 주는 코너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가르쳐 줍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연금액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부모님이 받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유족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자의 소득금액 100만 원의 판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기타 소득이라는 개념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돈을 받으면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내가 근로자인데 일시적으로 우리 강의를 했다, 자문하고 자문료를 받았다 라든지 원고료를 받았다, 뭐 경품에 담겨서 경품 소득이 있다, 그리고 대학원생인데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뭐 소득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종교인도 우리가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 우리가 또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은 어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겁니다. 그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되고, 300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해서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년도에 월별로 이렇게 필요경비율이 틀립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80%, 4월부터 12월까지는 70%, 그리고 19년 이후는 60%로 필요경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율 80%일 때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500만 원이고 3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1,500만 원입니다.
70%일 때는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이 333만 원, 그리고 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이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4%로 우리가 원청징수 했으면은 80%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6.6%로 우리가 원청징수 당했으면은 70% 필요경비로 적용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율을 70%로 가정했을 때 총 기타 소득 수입이 330만 원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다 총 수입이, 그러면은 이 소득금액 300만 원을 사실상은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 333만 원하고 1000만 원 사이가 문제죠.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사이에 있는 소득은,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우리가 333만 원 이 사이에 우리가 기타 소득이 있을 때 학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 말은 우리가 기납부한 기타 소득세 원청징수세액은 환급을 받게 되고, 학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청징수 당한 금액은 우리가 부양가족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세청 전산에서 부담공제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하고 2001년도에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을 연 3,600만 원을 받아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이 1999만 원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이자 배당 소득이 1900만 원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주식을 양도해서 소액주주인데 수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다도 이거는 우리가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엄청난 농지를 가지고 우리가 농업소득이 1년에 1억 이상 있다 그래도 세법상 비과세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공제 신청에도 국세청전산에서는 적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소득으로 연 5천만 원 이내의 수입이 있어도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채이자나 우리가 지하경제에 우리가 종사하셔서 많은 소득을 올리지만은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전산에서는 우리가 적발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501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득금에 우리가 100만 원을 우리가 넘은 걸 봐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것은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았다든지, 부모님을 우리가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았다든지,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은 이거는 100% 우리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자본소득이 굉장히 많고 소득이 많은데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부자 아빠들은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조금 넘어간다고 사실 배우자라든지 부모님을 우리가 불공제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세법이. 그래서 한국의 세법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법이 공정하고 우리가 낭비 없이 쓸 때 납세자들은 세금을 성실히 낼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을 납세명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연맹은 유튜브 채널인 납세자TV를 통해서 1월 중에는 연말정산에 관련되는 좋은 영상들을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되는 세금 정보, 그리고 납세자 권리와 관련되는 여러 좋은 영상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